안 되면은 제가 다시 추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흰 책자 16페이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면 질병과 비만의 원인이 뭐 1번과 2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질병과 비만의 원인뿐만이 아니라 비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저를 만났으니까. 우리는 음식을 매일매일 먹죠. 그런데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잘 사용이 되면 비만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먹은 음식이 잘 사용되지 않을 때 비만이 오는 거예요. 그림처럼 내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 대사가 잘 되어지면 날씬해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가 잘 되고 있는 분이 맨 위에 분, 날씬한 분이죠. 똑같이 바닷길을 걷고 뛰고 있는데 운동 중인데 윗분과 아랫분이 다르잖아요. 윗분은 에너지 대사가 잘 되고 있는 거. 아랫분은 에너지 대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분. 그러면 에너지 대사가 왜 잘 안 될까요? 에너지 대사가 되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량 영양소만 먹고 있어서 아랫분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만의 원인은 내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먹지 않고 대량 영양소만 먹고 있기 때문에 비만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에너지를 올려주면 돼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과 비만의 원인 두 번째는 뭐예요? 축적되고 있는 독소.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식품에 의한 독소도 있고 환경에 의한 독소,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독소,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식품에 의한 독소는 잘못된 식습관이 있겠죠. 그래서 인스턴트 많이 먹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전혀 먹지 않아. 그러면 당독소가 생기겠죠. 그런데 또 문제는 식재료가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기는 먹으면 항생제를 먹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죠? 항생제를 많이 먹은 고기를 먹게 되면 우리도 항생제를 먹고 있는 거고, 또 식품 첨가제에 많이 첨가되어 있잖아요. 성장 촉진제도 많이 마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기를 먹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성장 촉진제를 먹고 있는 거고, 식품 첨가제도 우리가 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식품에 대한 독소예요. 그러면 환경에 의한 독소는 뭘까요? 미세먼지 너무 심하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심각하죠. 그리고 오염된 공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나요? 이러한 독소들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환경에 의한 독소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호르몬을 교란시켜요. 그래서 질병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환경에 의한 독소는 호르몬계를 교란시킴으로 해서 질병이 유발이 된다. 지금까지 식품에 의한 독소, 환경에 의한 독소는 외독소라고 해요.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독소. 그런데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독소는 어떤 독소냐면 내독소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인체 내에서 세포 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냥 노폐물, 아니면 장내에 있는 유해균 독소, 그리고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다 똑같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숨만 쉬어도 발생하는 독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이 3가지 독소 말고도 여기 그림에는 3가지 독소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되게 치명적인 독소가 있어요. 뭘까요? 스트레스. 뭐냐면 이제 스트레스가 왜 독소로 발생을 하냐면 정신적인 맞아요. 활성산소도 맞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독소가 발생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어떤 행위를 하나요? 많이 먹죠. 네, 입맛이 당기게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그냥 다른 몸에 좋은 야채를 먹나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맞아요.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슐린 혈당이 올라가죠. 그리고 또 이 수치가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리고 다시 급격하게 내려가거든요. 그럼 급격하게 떨어지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나요? 다시 탄수화물을 급격하게 먹어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안 돼요. 또 인슐린이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점점 비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대사가 안 되고
대사가 안 되면 내 몸에 자꾸 쌓이게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도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 우리가 독소가 쌓이면 이렇게 몸이 이 여자분 봐요. 불났잖아요. 몸이 불난 형태가 되거든요. 어떡하지? 그래서 빨리 불을 꺼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약간 살짝 위험한 거는 날씬해. 마른 사람 괜찮다고 생각해. 마른 비만. 그런데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부를 보면 마른 비만이 더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불을 꺼줘야 된다. 그래서 불난 상태에 왜 그렇다면 이렇게 불이 난 것들이 문제가 되냐면 이게 독소가 혈액을 오염시켜요. 그리고 이 독소로 인해서 장내가 점점 부패가 이루어지지. 그러면서 우리 몸은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염증 수치가 이 염증들이 세포를 공격하면서 각종 퇴행성 질환, 대사 질환, 그리고 만성 퇴행성 질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보면 혈액이 오염되니까 뭐가 생겨요? 고지혈증, 고혈압, 막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각종 독소들로 인한 장내 부패물이나 혈액 오염들이 이것을 뿌리로 보면 장이 뿌리라고 하면 먼 곳부터 생기죠. 그래서 뭐 비염 같은 거, 그리고 여기 불난 여자분 보면 어때요? 편두통, 우울증, 뭐 고혈압, 대사증후.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조금 충격받은 건 요실금도 독소로 인해서 생긴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그냥 아이 낳고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다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비만을 해결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에너지 올려줘야 되죠. 그리고 독소 제거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선 해독. 독소는 정확한 해독은 그냥 비우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비우고 채워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대로 비워주고 제대로 채워주면 건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해독의 3단계가 나오죠. 배출 단계. 이거는 비타민과 이게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과정이에요. 1단계. 두 번째는 중화 단계, 간해독이 되는 과정인데요. 지용성 독소가 수용성화 되면서 간해독 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화 단계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항산화제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배설 단계, 장해독 단계인데요. 이거는 소변으로 배출이 되든지 대변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에서 변비 관리가 중요하지. 배출이 돼야 되는데 변비가 안 되는 거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충분한 물,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 두 가지 식이섬유가 있어야 되고요. 소화효소도 필요하고 유산균도 필요하고 또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먹어야 이 배설 단계를 충분히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배출 단계, 그 다음에 중화 단계, 세 번째 배설 단계, 이 세 가지가 3단계가 골고루 잘 이루어졌을 때 독소가 제대로 배출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 해독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한 위에서는 이 장기들이 그 해독 시스템이거든요. 신장, 폐, 장, 간, 피부. 이 장기들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충분히 영양소를, 정말 도움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만 이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해독을 잘했을 때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독소가 배출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식습관,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비만을 해결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첫 번째는 에너지를 올려준다. 두 번째는 독소를 제거한다. 세 번째는 소식이에요. 소식은 단순히 우리가 밥을 조금 먹는 게 소식일까요? 그렇지가 않고 그냥 내가 먹는 거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적게 먹는 거야. 배가 터지게 먹지 말고 배 부르게 먹지 말고 내가 배 차기 전에 20%에서 30% 정도 적게 먹는 게 소식이고요. 또 질 좋은 영양제를 먹는 것도 소식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이 됐을 때 그냥 포만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GI가 낮은 제품을 먹어야 돼요. GI가 낮은 제품을 먹었을 경우에 내 몸이 스스로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식을 막을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스트레스로 인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를 막을 수 있는 것이 GI 지수가 낮은 걸 먹었을 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GI가 낮다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GI 지수가 나오잖아요. 50 이하인 것들이 GI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유사나 여기 보시면 뉴트리민 한 끼에 235칼로리인데 GI 지수가 몇이래요? 23. 몇부터 낮은 거예요? 50. 그럼 엄청 터무니없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습관 조절에 도움이 되는 그런 GI 지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부에 보면 체중 감량 타입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제 설명을 듣고 내가 리셋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작하면서 무조건 다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체질별로 약간 다르게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장 보시면 내 몸 건강 체크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3개 이하다 라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리셋을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내가 4개에서 6개 정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위험해. 1년에 2번 정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개 이상이다. 그러면 지금 바로 리셋 하셔야 됩니다.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다이어트 식품들 사실은 너무 많죠. 근데 그 식품들이 모두 이 해독의 3단계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을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들은 그냥 1단계에서 다 마무리가 돼요. 그냥 1단계에서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2단계, 3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3단계까지 포함한 제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유산화 제품이 그런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산화는 어떤 노화와 비만에 대해서 꾸준하게 오랜 기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지난 4년 동안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체지방 평균 3.5% 빠졌거든요. 그래서 킬로그램 수는 궁금하시면 그 자료 보여드릴 수 있어요. 뒷장 보시면 양질의 영양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뒷장 보시면 양질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영양밥, 그래서 유동식 쉐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항산화제, 소화효소,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고영양의 반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리셋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빠르게 효과를 얻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수면 이런 개선, 수면 습관 등이 이렇게 안 좋은데 단식 같은 것을 선택해서 잠깐 일시적으로 살을 빼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요요가 오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몸은 망가지고 있어요. 살은 빠질지언정 또 다시 요요가 오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을? 내가 살이 쪄서 건강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건강하지 않아서 내가 살이 찐 걸까요? 건강하지 않아서 살이 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살을 빼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쵸?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살이 찐 거라면 그냥 단순하게 살이 빠져서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건강 스위치를 켜주면 내 몸이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정상화되면 체중도 정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제품을 찾는 것이 내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을 찾아야만 살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유산화 제품은 1단계는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세요. 그래서 내 몸에서 독소가 배출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해독 시스템이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시기고요. 이때는 체온이 상승이 되기도 하고 새살갈이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2단계는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진행하기도 해요. 이때는 체지방 감량 단계,
일그러진 몸의 균형을 리세팅이 되는 시기고요. 피부, 알레르기, 장 문제가 개선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중이나 체지방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때는 생체 리듬이 최적화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 정신적으로 약간 안정감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밥을 못 먹다가 밥을 먹어서 안정화된다라는 느낌보다는 몸이 내가 건강해지면서 안정화되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진행이 되는 유지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두 끼는 일반식을 드시고 한 끼는 그냥 유밀이랑 건강식품 드시면 되시거든요. 유산화 다이어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세요. 그런데 뭐가 힘들까요? 힘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게 가장 힘들겠죠. 그런데 이것이 평생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한 몸을 위해서 최소 3주 이렇게 내가 못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3주 정도는 내 건강한 몸을 위해서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3주 정도 참았을 때 제대로 내가 리셋을 제대로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들 뭐 짠 거나 밀가루나 단 거나 인스턴트 제품들을 너무 좋아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처럼 맛있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요. 그거는 바로 내 몸의 건강 스위치가 켜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까지 되돌아봤을 때 내 몸한테 너무 잘하셨나요? 좋은 것만 주셨나요? 아니요. 내 몸한테 조금 미안하신가요? 네. 그러면 리셋 한번 하시면 되세요. 한 달 하시면 되시고요. 내 몸한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미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3개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의 건강 스위치 반드시 켜셔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